추미애 장관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전화 와서 병가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라고 지금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한 사실은 맞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보좌관에게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전화하라고 않고 지시한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을 확인을 하신다면 제가 그도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걸도록 그렇게 시킨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군부대 관계자와 3번 통화한 기록을 동부지검이 확보했다.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들으신 바가 없으세요? 들은 바가 없고요. 지금 의원님 통해서 듣습니다. 네. 어제 오후입니다. 검찰이 추미애 장관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 보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제가 그동안 있었는데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정치권에서 얘기들이 있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검찰 쪽에서는요. 외압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 그래서 모두 불기소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다. 국민의힘은 사죄해야 된다.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했다. 사죄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북한 만행을 틈타 불기소한 거다. 정치적 판단,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두 분 나오셨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자리하셨고요.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검찰의 결정 이후 그리고 어제 검찰이 같이 공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 메시지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했던 얘기와는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자, 이 부분 좀 얘기해 볼 텐데 검찰이 어제 불기소 결정을 발표하면서 굳이 왜 이 메시지 내용을 공개를 했을까요? 박진영 부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게 2017년 일입니다. 예. 2017년 일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발언들 외에는 실제로 예.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청탁을 해서 연가를 계속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는 연가가 아니고 본인 개인의 휴가를 쓰게 된 상황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모들이 직접 전화했다는 녹취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예. 이렇게 본다면은 실제로 기소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결론이 났는데 예. 한편으로 이 보좌관이 전화한 부분에 예.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상호가 인정을 한 측면이고요. 예.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시켰느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어쨌든 간에 이제 국회에서 논쟁이 됐기 때문에 그 예.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죠. 판단했다.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예. 그것이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해서는 예. 아직도 논쟁의 여지가 조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자, 최수영 평론가. 네. 방금 전에 요 방송 앞부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와서 인터뷰를 좀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 이 추미애 장관 관련된 얘기 중에서 그렇게 충돌하는 부분, 네. 추미애 장관이 앞서서 국회에서 한 얘기와 어제 검찰이 공개했던 메시지 내용이 좀 충돌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규명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 사건이 사실 8개월 동안 끌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나마 예. 이렇게 막 속도를 검찰이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왜 검찰이 밝혔을까? 저는 이 사안은 덮고 넘어갈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봐요. 워낙 명백한 사안에다가 게다가 앞서서 보좌관 전화를 받았다는 군 간부의 진술이 조서에 누락이 됐었다는 또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수사 결과를 내는데 이것조차 그러면 이렇게 확증적인 것을 내지 않는다 그러면 예.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것까지 없었다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예. 제가 보기 양측의 진술이 너무 뚜렷하니까 한 건데 예. 이 부분은 저는 장관으로서 어쨌든 법적인 위반 여부를 떠나서 예. 이거는 공인으로서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국민 앞에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제 기억에도 아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 명백하게 지시했고 전화번호 이름 알려줘서
사후 보고까지 받았다는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추 장관은 어떤 얘기를 할 겁니까? 예. 송구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보기에 이번 국정감사 또 이것이 블랙홀로 끌려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더 밝혀져야 되고 예. 사실 아직까지 보자면은 이른바 용산 근무 지원 그 얘기와 통역병 선발 청탁 경우는 다른 지금 루트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 결과도 저는 같이 봐줘야 한다. 예. 그래서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추 장관이 법률적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예. 최소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지는 상태에서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최수영 평론가께 짧게 좀 추가 좀 드릴게요. 네. 야당을 중심으로 사실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그 의혹 제기가 됐던 부분들이 휴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통역병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번에 휴가 관련된 부분만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를.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았나? 야당을 중심으로 그런 지적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발표하겠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이 부분만 완포인트로 해서 하지 않았냐 싶은데 저는 예. 이래 가지고는 과연 국민들이 여기에 그 몇 달간 쏟았던 의혹을 예.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 저는 해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머지 수사 결과도 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다시금 아까 이낙연 대표는 총체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번 동의하고요. 예. 이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들의 이런 말들이 책임 없이 이렇게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는 건 이거는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검찰이 좀 여러 가지 의혹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설명을 했어요. 나머지는 남겨온 상태인데. 근데 이게 이거를, 어쨌든 간에 예. 이게 시작 자체가 예. 이게 흔히 하는 군무이탈 예. 탈령이냐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 부분이 처음 시작점이었죠. 그렇죠. 처음 시작됐던 거고 이제 휴가 연장 문제 이런 부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었다는 예.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이제 용산 그 자대 배치 문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여당도 아닌 상황이었고 예. 그리고 또 이 통역병 문제도 진술하신 그 대령분의 진술이 예. 오락가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이제 먼저 예. 이제 검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 검찰 수사가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면서 예.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가장 손해를 본 거는 여당이에요. 어. 이게 뭐 보면은 그렇게 대단하게 예. 제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게 국민 예. 감정상에 고위층의 문제니까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예. 법률적으로 전혀 크게 뭐 위반될 게 없는데 이렇게 예. 정쟁을 해가지고 국정을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검찰이 좀 더 빨리 했어야죠. 사실 그런 지적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검찰 발표가 있은 뒤에 많은 분들이 한 인물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지금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 아닌가. 지금 보면은요. 아들 병가연장 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 아들 보좌 불기소. 어제 검찰 결정이 나왔죠. 동부지검입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본인 가족과 관련된 어떤 현안이 좀 있어요. 지금 관련 고소인 고발 조사가 좀 이렇게 내용도 나와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여권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수렁에서 나온 추미애, 이제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이런 반응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런 반응이 있는데, 그럼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수영 네. 평론가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에서 이 상가에서 보강 수사를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생각이 뭔가 반영이 되지 않고 거부가 된 거다. 그렇죠. 지금 윤석열 총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아니 예. 검찰총장이 예. 자기 사건도 아니고 수사 배제된 사건이지만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는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것 같다. 이거만 보강해놨는데 동부지검장이 그냥 강행해버렸단 말이죠. 저는 이거는 어쨌든 총장의 지휘권과 명령 체계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총장이 과연 지금 검찰 내에서 온당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정말 예. 그야말로 검찰총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저는 사실 이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그동안에 진행됐던 총장 힘 빼기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아닌가 싶어서 예. 검찰개혁의 본질이 총장의 손발 묶기였다면 예.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지만 과연 그게 검찰개혁의 본질인 것인가? 저는 예.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윤석열의 시간을 운운하면서 예. 윤석열 총장의 가족을 압박하는 거는 저 가족에 대한 그 비리권을 압박하는 의혹권을 압박하는 거는 저는 이거 예.
오히려 저는 정부가 처음서부터 민정수석실이 이것을 다 검증해서 통과시켜놓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오히려 저는 어불성설이고 예. 그것이 오늘 저는 자승자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검찰을 통해서 윤석열의 시간이라고 운운하는 자체가 저는 이게 예.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답할 이유도 없고 예. 그리고 본인이 자기 가족을 대한 수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또 개입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이거는 정말 국민들이 이게 검찰개혁의 일환인지를 냉정하게 저는 한번 짚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권에서 나온 윤석열의 시간이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의 시간이 끝났고 이제는 시간이 넘어간 건데 그 내의미를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은요.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안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자신의 어떤 거취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요. 자,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게 예. 이 정청래 의원이고요. 예. 윤석열 총장의 가족에 대한 이제 고발을 한 거는 이제 최강욱 이제 열린민주당 그렇죠. 이제 대표죠. 예. 여권 전반적인 생각은 아니고요. 예. 일부 의원들의 이제 특히 이제 일부다. 검찰 개혁이라든가 조국 장관 건에 이렇게 깊이 관여했던 분들의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이 예. 이 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근까지 추미애 장관 건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는데 예. 또 이렇게 그 어쨌든 간에 뭐 그 총장의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예. 저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 총장이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은 빠져야 되겠죠. 그렇다고 뭐 법무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뭐 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럴 사안도 아니고요. 예. 절차대로 저는 뭐 진행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다만 어쨌든 간에 이제 일선 검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총장 가족의 문제니까 눈치는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는 뭐 이제 우리 예. 과거부터 흔히 있었던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수처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절차대로 가면 될 사안인 걸로 본다. 이런 네. 말씀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마지막 주제가 될 건데요. 이제 추석 연휴가 사실상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추석 밥상, 특히 정치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올라갈까 뭐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그 내용 좀 화면으로 좀 준비했는데 먼저 그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송구하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일가 친척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신 마음만 고향에 보내는 비대면 명절을 보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이 어제부터 2주간 시행됩니다. 방역 수칙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생명 안전의 약속입니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비대면 추석 명절에 방역과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 오시라 그럴게요.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24시간 조치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중에 아마 각 지역별로 흩어져서 자신의 거점 지역에서 아마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해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금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씀을 안 하시니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하소연하는 거죠. 이런 상당히 긴 연휴 동안은 대통령의 경우는 대개 이제 국정 구상을 하고 뭔가를 좀 새롭게 내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국민분들은 추석 민심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자리가 되죠. 물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다른 현상도 좀 있긴 하지만요. 자, 지금 추석 민심으로 또 두 가지가 크게 불거졌죠. 북한 관련된 내용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내용인데 최수영 평론가, 이 사안이 추석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상당히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예. 어쨌든 북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규탄 하나 없이 사과만 평가를 하셨잖아요. 여기 저는 상당히 국민 분노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월북이든 월북이 아니든 이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참담하게 살해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무런 그런 국가 보위의 그 메시지를 안 낸다는 거는 저는 많은 상당 부분 국민들이 여기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예상한 대로 추석 전에 추미애 장관 사건 아마 면접을 줄 것이다. 거의 유사하게 부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이번 언택트 추석이지만 코로나 전국에 인해서 드러내진 않아도 많은 국민들이 정말 소갈이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분노는 차곡차곡 해서 나중에 굉장히 후가로 돌아올 수도 있음을 여권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뭐 몇 가지 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송구하다. 그러니까 국민들 향해서 또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좀 남겼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확인해 봤는데요. 박준영 부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1인 시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보에 의해서 분노하고 송구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 하셨습니다. 이제 야당이 특정 이제 부분만 이제 떼내서 좀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이렇게 피살되었기 때문에 예. 분노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 처리 과정에서 군이 정확하게 이렇게 보고라든가 이런 현장 조처에 미흡했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이것과 별개로 또 남북 관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숙고하는 어떤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 뭐 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저 판넬을 들고 있는 시각을 보면서 예. 이제 저분들이 무슨 의도인지 대충 느낌이 오는 게 아마 세월호와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대통령 어디 있었느냐 예.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국내에서 생중계되는 상황에 예. 어린 학생들이 300여 명이 이 사망하는데 대통령이 어떠한 조치도 못했던 상황과 어쨌든 북한이라는 게 우리 법적인 영역 외에서 진행되는 것들에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내와 보니까요.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4년 차인데도 한 45% 정도를 그렇습니다. 이제 내외를 꾸준히 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당이 때로는 좀 솔직히 말실수도 합니다. 예. 이런 점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당의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예. 야당이 실제로 과도하게 발목 잡기와 정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저희도 야당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도 이런 야당을 하면서 당연히 공격은 했지만은 무상급식이라든가 어떤 전반적인 정책도 내보면서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 과거 한번 야당이 잘 공격했던 거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색깔론이 아니라 알고 보면 경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려가긴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박준영 부대변인이 야당 얘기하셨으니까 최수영 평론가가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와 여당의 불리한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은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하는 별개로 예. 야당을 대안 세력으로 아직은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이제, 대안이 아니다라고 네, 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중도 클릭으로 보여주는 것도 많지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시 정권을 찾아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기에는 조금 신뢰가 부족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남은 정기국회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이 정치 일정을 통해서 국민에게 좀 더 많은 신뢰와 그다음에 예. 더 많이 변했다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런 메시지들이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때 중도에서 조금 지지층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추석 연휴 끝나고 10월 7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사실은 국정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는 자리인데 자칫하면 또 정쟁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계신데 이번에만큼은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뭔가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요새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십니다.